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모집단 분산의 추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양식이랄까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점 추정 방법, 두 번째는 구간 추정 방법, 세 번째는 가설 검증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다뤄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모집단 분산도 그 세 가지를 따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고 싶다. 모집단 분산이 어느 정도 값일까 하는 걸 추정하고 싶다. 이 경우에 이제 점 추정치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이 경우에는 모집단 분산이라고 하는 게 모집단 모수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표본 통계량은 거기에 상응하는 표본 분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표본 통계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을 점 추정치를 구하고 싶다 하면 대표성 있는 샘플을 끌어내고요. 그 샘플에서 각각의 그 개체들이 갖는 값들의 분산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점 추정치로 제시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모집단 분산의 점 추정치는 결국은 표본 분산 값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술 통계 맥락에서 분산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추리 통계 맥락에서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는 점 추정치를 구하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unbiased estimator, 그래서 불편부당한 그러한 점 추정치를 계산할 때는 표본 분산을 구할 때에 n-1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통계에서는 n으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n-1로 나눠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것만 유념한다면 모집단 분산을 우리가 추정할 때 점 추정치를 계산할 때는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 그 분산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구간 추정이나 가설 검증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자, 그러면 모집단 분산을 그 잘 나타내는 표본 통계량이 표본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추리 통계가 우리가 절차 단계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 혹은 표집 분포, 이거는 뭐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 모양이 뭐냐 하는 걸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표본 분산 S제곱의 표본 분포의 특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추정이 되는데, 다만 그래도 이제 길이 있는 이유는 대신 여기에 그 확률 변수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곧 분모에는 모집단의 분산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degrees of freedom 곱하기 표본 분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인덱스 있죠. 이걸 이제 카이 제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 확률 변수, 이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카이 제곱이라고 우리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S 제곱이 어떤 표본 분포를 그리는가는 알 수 없지만 대신 그 분모가 모집단의 분산이고 분자가 degrees of freedom 곱하기 표본 분산인 이러한 인덱스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하는 거는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변수를 활용해서 이 표본 분산에 대해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가설 검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확률 변수 카이 제곱을 우리는 검정 통계량으로 활용해서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의 특성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률 분포를 다룰 때에 한번 간략하게 거기에서 그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면 카이 제곱 분포의 특성은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대값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바로 degrees of freedom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분산값은 2 곱하기 degrees of freedom, 예. 그 자유도의 2배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분산값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은 자유도에 의해서 확률 분포의 모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가 작을 경우에는 이쪽 왼쪽에 이 뾰족한 부분이 좀 납작하고요. 오른쪽으로 좀 두꺼운 꼬리 모양으로 길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차 degrees of freedom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앞쪽이 훨씬 더 뾰족한 모양을 그리는 그러한 분포 모양입니다. 이건 좌우 대칭이 아니죠. 자,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스탠더드 에러라고 하는 SE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degrees of freedom에 의해서 확률 분포 모양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좌우 대칭 종 모양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SE가 확정이 돼야 최종 분포 모양이 확정이 되지만 카이-제곱 분포라든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F 분포 같은 경우에는 스탠더드 에러에 의해서 확률 분포의 모양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E를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SE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추정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대부분의 통계 책에서는 뒤에 카이-제곱 분포에 관한 그러한 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어떤 형식을 띠냐 하면 이 표에서 위에 보면 알파 값을 설정해 주고요. 그 알파 값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 세로로는 degrees of freedom, 이 degrees of freedom에 의해서 모양이 최종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표가 나타내 주는 부분은 이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 알파가 0.05로 설정돼 있다. 그런데 degrees of freedom은 30이다. 이런 경우에 옆 표가 제시해 주는 게 43.77이라는 값인데요. 이 값은 곧 뭘 말해 주는가? 이 카이-제곱 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이 알파에 해당하는 이 알파 값, 여기에서는 0.05에 해당하는 거죠. 이 면적이 0.05가 되게 하는 이 경계값, 이 값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모집단 추정을 할 때 주로 이 경계값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률 변수, 이 표본 분포에서 계산한 확률 변수가 이 경계값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가지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는 바로 이 경계값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그랬죠.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신뢰 수준 하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95% 신뢰 수준이면 95%, 그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모수 값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하한선과 상한선의 값을 경계값으로 해서 구간으로 추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은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의 어떤 값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식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 확률 변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확률 변수가 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설정했다 하는 얘기는요, 이 확률 변수가 어떤 값 A 값과 B 값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값, 양쪽 좌우의 경계값의 사이에 떨어질 P 확률이 95%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 그대로 직설적으로
확률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A와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95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면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 분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집단 분산을 나타내는 게 이 확률 변수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이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그마 제곱을 가운데 남기도록 해서 식을 재배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95%의 확률로 시그마 제곱은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 편의적으로 하한선을 A로 설정하고 상한선을 B로 설정했습니다만은 이거 이 분포상의 경계값으로 표현한다면 이 먼저 B부터 보면은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쪽 경계 오른쪽 면적이 일정한 값이 되게 하는 경계값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에서 95%면 오른쪽으로 0.025, 왼쪽으로 0.025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야 가운데 통이 95%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에 이 면적이 0.025가 되게 하는 카이 제곱 경계값 이렇게 되니까 표시할 때 보면 카이 제곱에다가 여기에 이 오른쪽 면적 이 2분의 알파가 되겠죠. 네, 0.025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그 다음에 이쪽 경계값은 말이죠. 이 경계값 오른쪽의 면적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그 표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왼쪽이 0.025를 제거했으면 이 오른쪽 전체 면적은 0.97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값을 표시할 때는 카이 제곱 그 다음에 서브에 0.975,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이제 표시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계값을 나타내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 경계값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편의상으로 적었습니다만은 이 분포상의 경계값으로 표시한다면 A 자리에 이게 오고요, B 자리에 이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은 이 가운데 시그마 제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집단 분산이 가운데에 남도록 이걸 정리를 하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하한선 경계값은 degrees of freedom 곱하기 표본 분산 분의 그 다음에 이쪽 그 오른쪽 경계값 있죠. 카이 제곱 0.025 그 다음에 이 degrees of freedom은 생략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경계값은 degrees of freedom 곱하기 표본 분산분의 카이 제곱의 왼쪽 경계값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degrees of freedom은 샘플 사이즈에서 1을 빼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 될 거고요. 표본 분산값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degrees of freedom이 주어지면 그 카이 제곱 분포가 다 정해지고 이 카이 제곱 분포상에서 이 카이 제곱 오른쪽 면적이 0.025가 되게 하는 경계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전체 면적이 0.975가 되게 하는 경계값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찾아질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 분산은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95%의 확률로 그 사이에 어떤 값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약간 일반화하면 우리가 이제 95%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알파가 딱 어떤 값이 정해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0.05로 정하니까 1-0.05는 0.95가 되고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을 곱했으니까 95% 신뢰 구간이 될 거고요. 알파에다 0.01을 적용하면 이 경우는 99% 신뢰 구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래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을 하게 될 때 이 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한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연구 가설이 이렇게 만약 나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모집단 분산 시그마 제곱이 특정한 분산값과 같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게 아마 이런 걸 검증하는 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모집단 분산에 대한 검증을 예로 들어보기 위해서 그 우리가 했던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정됐다면 이 경우는 양측 검증이 되겠죠. 이게 이 모집단 분산 시그마 제곱이 특정한 값과 같지 않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 특정한 값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은 그거에 대한 여집합이니까요. 모집단의 분산값은 특정한 값일 것이다. 특정한 값이 여기에 이제 그 가정이 되는 거죠. 귀무가설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설 검증의 논법에 따르면 먼저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귀무가설로 설정한 이 값, 특정한 값이 모집단의 분산값이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때 이제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이 검정 통계량은 바로 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확률 변수가 될 텐데 여기에 이 분모에 모집단 분산이 들어오지만 여기에 기무가설에서는 그 특정한 값을 가정을 했으니까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 카이제곱 값이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양쪽 경계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를 0.05로 설정했을 때는 이게 오른쪽이 0.025, 왼쪽 여기가 0.025가 되게 하는 이 경계값 있죠. 이 경계값하고 이 검정 통계량 값을 비교해서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이 경계값을 넘어설 때, 그래서 이 왼쪽 경계값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값 왼쪽에 극단적인 값,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경계값의 오른쪽으로 더 치우친 그러한 값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의 분산값, 이 값이 이 기무가설이 옳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나올 확률은 되게 극히 낮다. 0.05도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이 귀무가설 하에서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표본 분산 값이 나왔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검정 통계 값이 이 경계값 안쪽에 어떤 값일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귀무가설 하에서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분산값 그걸 이제 이 확률 이 변수 여기에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이 이 귀무가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귀무가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곧 대립가설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유의확률 P값을 가지고도 알파하고 비교하면 금방 결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P값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 통계량 값이 그 카이제곱 값이 이 검정 통계 치 있죠. 그 값보다 더 같거나 오른쪽 극단적인 값을 가질 경우에 그 면적에다가 양측 검증이니까 2를 곱해주는 거죠. 혹은 그 값이 이쪽 왼쪽의 어떤 값일 때 검정 통계치가 그때는 이 왼쪽의 그 값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나올 확률,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게 이제 이 한쪽 P값이 될 테니까 거기다 2배를 해줘서 양측 검증을 위한 유의확률 P값이 나오면 그 P값하고 알파 값을 비교해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 단측 검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측 검정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게 우측 검정 혹은 좌측 검정
뭐 어느 쪽이든 단축 검정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우측 검정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경우 같으면 연구 가설이 모집단의 분산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클 것이라 설정을 했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부등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귀무가설은 그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그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 먼저 우리는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임시귀무가설로 설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분산은 이 특정한 값일 것이다 하는 이 등호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임시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고 자 임시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옳다고 전제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옳다고 전제하면 검증통계량의 이 공식에다가 분모에다가는 그 임시기무가설에서 설정한 그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egrees of freedom 곱하기 표본에서 얻은 분산을 곱해준 거를 분자에다 넣게 되면 우리는 검증통계량이 나오죠. 그러면 이 검증통계치, 이 검증통계치가 그 기각 영역 경계값, 귀무가설 기각 여부의 경계값, 이 경우에 단축 검증이니까 오른쪽이 경계값이 설정이 되겠죠. 오른쪽의 경우에 알파가 2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바로 알파로 설정해야죠. 단축 검증이니까요. 특히 왼쪽에 극단적인 값이 나오는 거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거든요. 오른쪽으로 경계값보다 더 큰 값이 극단적인 값이 나와야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값을 오른쪽 오른쪽 귀퉁이가 알파가 되게 하는 그 경계값을 우리는 귀무가설 기각 경계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카이 제곱 서브 알파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온 검증 통계치가 이 기각 영역 경계값 오른쪽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나면 여기에서 나머지 귀무가설 다시 말하면 모집단 분산이 임시 귀무 여기 특정한 값보다 작을 것이다 하는 그 가설은 자연스럽게 이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 그 임시귀무가설일 때에 이 오른쪽의 경계값 있잖아요. 이게 나머지 그 모집단 분산이 특정한 값보다 작을 것이다 하는 이 부등호 이 귀무가설인 경우를 설정하면 거기에 경계값들은 다 임시귀무가설에서 설정한 경계값보다 다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검정 통계치가 다른 그 경계값들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위치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귀무가설의 나머지 귀무가설이 옳다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의확률 P값을 알파하고 비교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P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검증 통계치의 값과 같거나 그보다 더 오른쪽 극단적인 값을 가질 오른쪽 면적이 되겠죠. 이게 P값이 되고 여기에는 2를 곱할 필요가 없죠. 바로 단축 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P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P값하고 알파 값을 비교해서 P값이 알파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럴 경우에는 그 알파 레벨에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별도로 좌측 검정인 경우에는 굳이 뭐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대립가설이 모집단 분산이 특정한 값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될 거고요. 귀무가설은 그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모집단 분산이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임시 귀무가설을 전제해 놓고 봤을 때 검정 통계량 계산이 그 통계치 계산이 이제 가능해질 거고요.
그 특정한 값을 분모에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각 영역 경계값은 이 좌측에 설정이 되겠죠. 좌측에. 그래서 이 경계값은 이 왼쪽 꼬리 부분 귀퉁이가 알파가 되게 하는, 여기서 알파가 0.05라면 0.05가 되게 하는 그 경계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검정 통계치가 그 기각 영역 경계값보다 더 왼쪽으로 치우친 값일 때는 우리는 귀무가설을,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요.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면 나머지 모집단 분산이 그 값보다 클 것이다 하는 다른 귀무가설도 자연히 기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귀무가설에서 이 그 좌측 경계값을 넘어서는지만 판정해주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값도 이 경우에는 이 카이제곱 확률 변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검정 통계치 그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이 이제 P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P값과 알파 값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